시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함없이 보는 얼굴인데 오늘은 네. 시간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색다른데요. 이렇게 뵈니까 왠지 좀 다른 시간대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김성환의 행간 내용도 더 알차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어제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반쪽짜리 기념식이었습니다. 이 유가족과 5월 단체가 기념식 참석을 거부하고 별도로 기념식이 추모제를 열었는데요. 이 5.18 기념식이 두 차례나 열린 이유,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두 차례나 열렸다고 해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성대하게 뭐가 치러지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두 차례나 뭐 기념식이나 이런 걸 연다고 하면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정반대였습니다. 5월 17일과 5월 18일 두 번의 기념식 추모제가 있었는데요. 5월 17일에는 5.18 유가족과 5월 단체, 야권 인사들이 참석한 추모제가 열렸고요. 5월 18일에는 이 주인 없는 기념식이 그래서 열렸습니다. 유족들이 참석을 못했으니까요. 그러게요. 정부 여당 인사들과 보훈처 관계자, 보훈단체 회원, 학생들이 그 유족의 자리를 대신 메웠습니다. 그런데 정홍원 국무총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기념사에서 우리의 민주화가 위기에 처했을 때 광주 시민 여러분이 높이 든 정의의 깃발은 민주화의 도도한 물길을 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로 갈라진 것도 문제고 또 정부의 기념식 준비가 좀 소홀했다라는 문제도 지적이 되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죠? 이 문제는 훨씬 더 사실은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둘로 갈렸으면 그만큼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로 갈린 이유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문제 때문에 둘로 갈렸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념곡으로 지정해서 같이 부르는 재창을 해야 하느냐, 한다. 합창단만 부르는 합창을 하냐 이거 갖고 이제 싸움이 났던 기념곡 거잖아요. 지정 자체도 사실은 거부를 했고요.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유가족이나 5월 단체들이 우리 그러면은 그런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합창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합창도 제대로 못한 정말 창피한 수준의 기념식이었습니다. 합창도 제대로 못했다니요? 네. 이 340명이라는 대규모 합창단이 부른 노래 수준을 봐도 형편이 없었고요. 구성도 엉망이었는데요. 원래는 국민 대통합의 의미를 담겠다고 해서 전국 9개 지역의 연합 합창단으로 구성을 하겠다. 이 보훈처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거창하게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행사 당일날 급조한 합창단에 불과했습니다. 행사 당일이라고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리허설 한 번 안 하고 무대에 올랐고요. 그래서 노래 가사도 제대로 몰라서 합창 단원들이 입만 뻥긋뻥긋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부는 합창 단원들이 스스로 밝힌 건데요. 일당 5만 원 받고 내가 왔다. 알바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단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족과 5월 단체 회원들이 또 야권이 빠진 자리도 문제였는데요. 원래 자리가 한 2,000석 정도가 마련이 돼 있었는데 이 유족들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자리가 막 이가 빠진 것처럼 비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광주 지역 4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메웠다는 건데요. 학생들이 봉사 점수 준다는 이유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상 동원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참석한 학생들이 6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000석 중에서요. 그리고 합창단이 340명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1,000석을 이미 합창단하고 학생들이 다 메워준 겁니다. 결국은 둘로 갈라지다 보니까 생긴 어쩔 수 없는 정말 어찌게 보면 코미디 같은 해프닝이 그렇죠. 이 엄청난 그렇게 된 거죠. 기념식에서 벌어진 셈이네요. 그런데 그 빈자리를 또 메운 게 보훈처가 재향군인의 회원들을 동원해서 메웠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공식 기념일 전날 그 추모제가 열렸는데 거기에서는 김한길, 안철수,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들 참석 문제 때문에 또 시끌시끌했다면서요. 이것도 참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제1야당 대표가 5.18 추모제에 참석하러 왔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대접을 하고 고생했다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주는 이런 분위기였을 텐데 그 정반대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전략공천에 반발한 시민들이 막 항의를 하고 욕설을 하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두 공동대표가 추모사도 제대로 못한 채 20분 만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요. 경찰의 보호까지 받으면서 기념식장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례적인 모습이네요. 정말. 네, 맞아요. 다른 날도 아니고 5.18의 정치적인 문제를 끌어들여서 망신주기를 하는 것도 썩 보기 좋지는 않았지만 제1야당 대표가
오죽했으면 광주에서 이런 홀대를 받고 망신을 당하는가, 이런 정치력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이런 문제도 참 한심해 보였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이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보기가 안 좋았던 아주 흉한 그런 맞아요. 뭐 상황들이 벌어진 5.18 기념식이었다는 건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참 씁쓸한 기념식을 치러야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전 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들어가서 90년대 이제 졸업을 했지만 네. 마치 80년대를 보는 것 같은 90년대 초반까지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옛날에 그 한 맺힌 망월동 묘역에서 그 유족들이 기념식을 치르고 그러면서 펑펑 울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지금 시대가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 이렇게 기념식을 치르는 거는요, 국제적인 망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5.18은 전 세계 민주화 운동의 또 인권 운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군사 독재나 인종차별, 인권 탄압에 저항했던 수많은 국가들이 5.18을 모델로 삼았거든요. 또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높은 평가를 그래서 받고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5.18 폄훼하고 역사를 과거에 가두려는 시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물리한 행진곡, 정부 여당 인사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광주 시민들이 피눈물 흘려가면서 부른 노래거든요. 이것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하느냐 안 하냐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 합창하느냐 제창하느냐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하고 더 답답한 거예요. 왜 맞아요. 그게 싸울 거리인가. 이걸 역사를 가두는 시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역사도 오늘이 있기에 내일이 있는 겁니다. 물론이죠. 이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성환의 행간, 왜 5.18 기념식이 2차례 열려야 했는가, 그 씁쓸한 행간을 짚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